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금주는 타이완 선거가 친미 쪽에 손을 들어준 것과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비롯해 중동 전쟁이 뉴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월에는 CES와 다보스 포럼 등의 행사가 있어서 그쪽 뉴스도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 외 호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자율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 그래프처럼 12월에 내려가던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캐나다와 영국 달러는 들어가 있지만 호주 달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가 미국 달러 대비 호주 달러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12월까지만 해도 잘 올라가면서 달러당 68센트를 넘었었는데요. 1월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호주 달러는 65센트로 내렸습니다. 호주 달러가 미 달러 대비로는 내리고 있지만 한화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꾸준히 올라 840원대에서 880원대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달러 대비 한국 돈이 호주 달러보다 더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미 달러는 한화로 133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커먼웰스 은행의 경제 전망입니다. 여기 2024년과 25년까지의 전망이 있는데요. 내년 전망을 보면 경제 성장이 1.9%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7%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여기 실업률인데요. 인플레이션은 내려가지만 실업률은 4.6%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업률이지만 지금과는 달리 일자리가 많은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고, 이렇게 되면 임금 인상률도 내려가고 가게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호주 주식 시장은 11월부터 상승하며 2023년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2024년은 하락세를 보이며 내리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번 주 호주 주식 시장의 상승주와 하락주 5개씩입니다. 하락주 1, 2위만 봐도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철광석 가격은 톤당 130불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어 나쁘지 않지만 리튬이나 니켈 등의 전기차 테마는 아직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리튬 가격을 보여주는데 한 해 80%나 빠지더니 12월부터는 그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를 두고 올 상반기가 바닥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전기차 섹터가 테슬라 실적에 따라 한 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골프 브러쉬는 골프백에 달고 다니면서 스윙 후 더러워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 골프 브러쉬 구매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 리뷰를 안 따셨다면 아마존의 리뷰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스테이지 3 텍스컷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캇 모리슨 총리 시절인 2019년에 결정되어 스테이지 3까지 개혁되어 있는 이 텍스컷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표를 보면 2023년에 바뀌는 부분은 45,000에서 20만 불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32.5%와 37% 그리고 여기 45%까지 적용되던 세금이 단일화되면서 30%만 적용되는 것이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이 텍스컷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18만 불에서 20만 불을 버는 그룹으로 이 구간 세율이 45%에서 30%로 15%나 떨어지고 12만에서 18만 버는 구간도 7% 세금이 떨어집니다. 혜택이 제일 많은 이 20만 불 기준으로 보면 연간 9천 불 이상의 세금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스테이지 3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그 논란의 단계는 이미 다 지나가고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나오던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소득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조로 이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 상승률이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에서 이 감세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걱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번 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호주 중앙은행이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달구는 뉴스는 아무래도 중동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기억에 많이 잊혀지고 있고 중동 전쟁이 주변 나라로 번지면서 얼마나 더 확전될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와 함께 이 오일 가격과 선박 운송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겪었듯이 운송료가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막 잡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오일 가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운송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하는 지경이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뉴스 중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매긴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추가 텍스 부과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인도 바이어들은 텍스 리펀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뉴질랜드와 핀란드, 독일, 인디아, 일본,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구매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2년간 추가 세금을 냈던 사람들도 리펀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은 왜 이 조약을 이제 호주랑 체결하지 않았는지 한국 국적 바이어들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중국도 이 조약에 해당되지 않아서 2023년 가장 큰 규모의 바이어가 들어왔던 홍콩도 이 외국인 세금을 내야 하고 그 외 베트남, 타이완, 싱가포르 순으로 외국인 바이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